안녕하세요. 2021년 1월 1일 첫날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약간의 이런 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크신 분들이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 욕망, 약간은 그 돈에 대한 집착, 시세와 가까워지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컨트롤 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막 저 같은 경우는 한 따블 가도 마음이 요동되지가 않습니다. 한 따블이 돼도 더 갈 것 같으면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종목을 정리해서 돈을 인출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인출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마이너스 역시도 똑같아요. 마이너스가 돼도 인출을 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 항상 사람들은 이 현재 그 마이너스 퍼센테지나 또 플러스 퍼센테지를 보고 흥분하기도 하고 또는 좌절하기도 하죠. 근데 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면 이런 부분은 이제 주가를 조작하는 자, 그러니까 일명 뭐 세력이라고 하죠. 이 조작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때끼리 오케이 그래 니네 흔들려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는 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만약에 시세를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좀 시세와 멀어지죠. 잘 안 봐요. 예. 그리고 그냥 숫자일 뿐이다라고 저한테 자꾸 이 마인드 컨트롤, 암시를 하죠, 암시.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암시를 해요, 암시. 왜 암시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내가 1억을 넣었는데 100%가 넘어가서 2억이 됐어. 1억을 벌었죠? 그럼 사람들이 짱구를 굴린다고. 사회생활 했으니까. 야, 1억이면 내가 이거를 뭐 3년을 벌어야지, 뭐 아니면 5년? 어떤 사람은 10년을 벌어서 모아야 되죠. 야, 이걸 내가 단 뭐 열흘 만에 벌었네. 막 이러면서 막 그 흥분을 한다. 이걸로 뭐 차를 살까 봐. 근데 약간의 흥분은 좋지만 과도한 흥분은 이렇게 갔다가 빠질 때, 이럴 때 이제 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못 팔고, 여기서. 그러면 뭐, 80, 그러니까 80, 여기서 원래 한 따블이 상승했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80%에서 많이 빠지면 50%까지 이제 하락한 국면에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등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를 봤다가 여기를 보면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 터는 게 인지상정이죠. 예.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자꾸 이 흥분, 과도한 흥분, 과도한 좌절, 너무 떨어져서 떨어질 때는 판단이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버텨야 될지, 뭔가 이런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걸 잡아가는 게 바로 이제 투자자가 되는 거죠. 기준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죠? 항상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컨트롤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큰 수익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손실은 좀 줄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수익권에 많이 왔다 하면 수익은 높여야 돼요. 이래야지만 버틸 수가 있다고. 간단한 거죠? 내가 여기서 10%, 여기서 10%, 여기서 10%를 내가 손실을 봤는데, 어떤 종목을 탔는데, 이 종목이 10%가 올랐어. 그러면 사람은 이제, 많이 올랐다고 판다. 근데 여기서 자기는 30%가 까졌어. 이때는 너무 일찍 팔 확률이 높다고. 그런데 계속 보유하면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해서 가는 주식이라면 그래도 길게 봤을 때는 뭐 50%에서 많게는 뭐 3, 4배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50% 이상, 한 더블, 뭐, 그러니까 좀 그 상승 여력이 좀 높아야 되겠죠. 그런 주식을 잡아서
이런 것들을 복구를 한 번에 해야 된다고. 복구를 해야 돼, 이런 거를. 그러지 못하면 계속 그 시드머니가 줄어든다고.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진짜 콩알만 해져, 콩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도 뭐가 문제냐면 어떻게 운 좋게 해서 이 1,000만 원이 만약에 3,000만 원이 됐다고 해도 만약에 자기가 너무 이렇게 막 금통주만 쫓아내다가 어떻게 다 하한가를 맞았어.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에 저 30%면은 대체로 2,000만 원이 되죠. 2,000만 원이 됐는데 이러면 이때부터 자기의 자본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3,000만 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1,000만 원 손해에 대한 걸 빨리 복구하고 싶어진다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뭐를 써? 여기서부터 단순하게 이제 무리수를 쓰지, 무리수. 물론 2,000만 원일 때는 무리수를 안 쓸 수도 있는데 2,000에서 한 방 더 맞아서 한 1,500 정도만 가도 금방 본전 가까이 올 수 있거든. 그리고 500만 원밖에 못 땄다는 생각 때문에 막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다고, 무리수. 그럼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면 뭘 쓰게 돼요? 이때부터?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증권사에서 쉽게 쓰게 해주죠? 뭐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뭐 론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레버리지를 쓰다 보면 하한가 한 방에도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점점 자기한테 불리한 자금 운영 면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간다고. 돈을 잃으면 잃을수록 그 불리한 상황으로 간다고. 불리한 상황. 자금 운영 면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간다고. 그래서 거의 깡통을 차는 사람은 이 레버리지를 써서 그래. 나중에 원금 복구를 하려고. 그리고 이 레버리지를 또 잘 쓰게 돼요.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이거를 안 쓰면 오래 살아남는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해외 선물 같은 거는 뭐 주식처럼 뭐 회사나 이런 실체도 없지만 그 레버리지를 아예 쓰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깡통을 차는 게 거의 100%다. 그렇죠?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유명한 분 있죠. 예, 그분 저 돈 잃는 거를 구경은 해요. 해외 선물 하는 분. 그것처럼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돈을 털릴 수밖에 없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이런 그 파생 상품이죠, 파생. 파생이라는 거는 도박적인 요소가 더 강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에서 돈을 먹으려고 만든 건데 여기서 1%도 안 되는 0.00%가 성공을 해요. 근데 얘네들 거를 보고 얘네들도 끝까지 성공하는지 몰라. 근데 중간에 성공을 한번 하면 얘네들을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커피 마시라고 이렇게 입금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종훈님하고 김용일님까지는 얘기했던 것 같고, 누가 이제 커피 마시세요라고 하고 무명으로 또 입금을 해줬어요. 12월 29일 날. 그리고 이종훈님이 12월 29일 날 또 커피를 마시라고 입금해 주셨고요. 화정래님이 입금을 해주셨네요. 좀 의외였지만 어쨌든 어, 뜻을 알고 그냥 앞으로 여기서 그 한마디로 소모적인 그런 뭔가 그런 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네, 하정래님도 그동안 제가 좀 어쨌든 이렇게 그냥 조용히 그렇게 하는 게 다수를 위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커피는 잘 마시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좀 한가하니까 약간 이제 주식의 역사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했을 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이제 주식의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식의 그런 뭐 교과서죠? 뭐 그런 투자서 같은 게 옛날에 이제 뭐 18세기 이때쯤에 나온 삼원 금천 비록, 이 삼원 금천 비록, 삼원 금천 비록 이게 있고요. 이게 이제 우시다라는 저희가 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혼마비전이 있어요. 혼마비전.
혼마비전은 이제 혼마가 쓴 거죠, 혼마. 근데 이 두 가문이 이 18세기 이때 그 쌀 선물 거래가 이제 일본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쌀 선물 거래로 엄청난 부를 얻은 그런 두 가문인데, 이 혼마비전은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쓰는 이 양초 캔들 있죠, 양초 캔들. 이 양초 캔들이 뭐 이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양초를 그리죠. 이 캔들을 만든 사람이 혼마비전이에요. 그래서 뭐 시가, 저가, 뭐 고가, 종가 뭐 이런 거를 정한 거죠. 그래서 하루에 거래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뭐 표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죠. 뭐 이런 그 기호 같은 걸 만들었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혼마비전이 있습니다. 이 삼원 금천 비록은 이 우시다라는 이제 그런 저희가 했는데,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이제 문서화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문서화해서 후대 자손한테 이걸 넘겨주면서 했던 유언이 있어요. 유언이 뭐냐면, 이 비법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설프게 알거나 이렇게 잘못 가르쳐주면 독이 된다. 독.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거 갖고 깝죽대다가 돈을 다 잃고 가사탕진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입을 닫아라. 발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 사람만 알고 가자. 그래갖고 이게 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몰랐던 얘기예요. 가문에서 계속 넘겨오면서 자녀들한테 이 투자서를 우리 선조가 개발했는데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장사를 하든 뭐라든 이거를 보고 시세를 연구하고 뭐 그러자 이거지. 그래갖고 이게 금서였다고 한마디로.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발견되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 보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아주 큰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철학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는 쌀값이 가을쯤에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뭐 그때 시점에 뭐 그런 선물 거래를 하는 거죠. 그 시점을 사서. 저는 맨날 들어도 저도 뭐 선물이니 옵션이니 이런 거 개념이 맨날 헷갈려요. 예,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 게 있답니다.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거는, 제가 느끼는 거는 이분의 우시다 이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법을 저도 뭐 제가 이렇게 알아내고 이런 게 엄청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섣불리 아는 사람은 진짜 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걱정스러워. 내가 한 말을 못 알아듣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해도.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보라는 얘기가, 제가 그래도 다 말을 못하는 의중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한 20%밖에 얘기 안 한다고, 제가 아는 거에. 예? 그래서 대단한 걸 아는 건 아니지만 내 자존심이라고. 공짜로 뭐 거의 한 달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버는 걸로 내 노하우를 다 털고 싶진 않다고. 그건 내 자존심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그냥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데, 어쩔 땐 뭐 30%까지 얘기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이 우시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괜히 막 썰을 풀어서 자세하게 뭔가 진짜 1부터 100까지 다 얘기를 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이 투자를 한다면 본인이 깨우치고 이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찾는 과정. 뭔가 시세를 쫓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찾으면서 대입을 했을 때 성공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걸 또 해보고 또 이렇게 뭔가 자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닫고 찾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저는 가이드라인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정답지까지는 줄 수 없다는 거지. 네. 이해하시겠어요? 정답지까지 주면은 어차피 저도 못 먹을 사람이 내가 봤을 땐 좀 많아.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주위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어쨌든 다 까먹어도 책을 보고 자꾸 본 사람하고 차트를 막 매일 보고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1년 보고, 3년 보고 이런 사람하고의 깊이가 똑같을 수가 있냐고.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학문을 하나를 해도 계속 축적의 기간이 있어서 그 내공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예. 그러니까 이 찾는 과정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이 테마주라는 게 있죠. 테마주. 그리고 뭐 옛날에 미국에서 피프틴 뭐 어쩌고해서 뭐 그 우량주 뭐 50개인가 그것만 투자하는 방식부터 가치준이 뭐 성장준이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항상 있었어요. 뭐 유명한 뭐 학자들도 그런 얘기. 근데 이 테마주가 사실은 테마주를 한번 보자고요. 뭐 미국의 주식 역사는 너무 긴데 간단하게 테마주가 미국에서 70년대에서 이제 80년대 유행을 했단 말이지. 물론 지금도 뭐 간간히 어떻게 뭐 하겠죠. 그건 모르겠고 이제 이런 식 이때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성장주가 최고다, 가치주가 최고다, 뭐 테마주다, 뭐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50개 우량주를 모아놓은 뭐 그게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이 주식을 보는 관점들이 시험을 하듯이 바뀌었다고 변화를 했다고.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이 계속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좋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주식시장이 작죠. 옛날에도 작았죠. 지금은 이제 좀 커졌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 선진 시장은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선진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 외국 애들이 이렇게 걸어온 길이 있어. 미국 애들이든 뭐 이런 애들이. 그러면서 막 폰지 사기부터 여러 가지 걔네들도 금융비리를 많이 겪어서 그걸 보완해서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서 좋은 것만 갖고 와서 하는데 좋은 또 이 사기 치는 것도 많이 갖고 왔다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 테마주야. 이 테마주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이렇게 돼서 한물이 갔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와? 2000년대 초 이때부터 유행해서 현재도 가끔씩 유행하죠. 근데 현재는 좀 매가리가 없죠. 네. 그러면 이, 이 테마주가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대략 한 20년 이상이 걸렸죠. 왜 20년의 갭이 들어갔죠? 갭이 걸렸을까요? 20년이라는 갭이 왜 생겼을까? 옛날에는 이 주식 환경이 수기로 했잖아. 수기로 하고 온라인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야? 우리나라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외국에서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고.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뭐 1900년대 말이나 뭐 20년대 초 그때쯤 되니까 선진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거지.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 거 아니냐고. 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을 그래도 좀 뭔가 먹을 게 있다. 이렇게 뭐 개발도상국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이 갭이 생긴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주식 환경이 오프라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작으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거의 뭐 그냥 주먹구구식인 그런 시장이었지. 한마디로 좀 학급발이.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외국 애들이 뭐 월스트리트니 뭐 이런 미국 가서 배운 게 이런 테마주나 이런 거 만드는 걸 이제 배운 거지. 이게 선진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한마디로 작업질을 한 거지. 엄밀히 따지면 작업질이지 뭐. 근데 이 갭이 생긴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온라인이 발달이 안 됐다는 거야. HTT나 뭐 이런 그 컴퓨터로 하는 게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아는 사람도 객장에서 맨날 그 직원들한테 얼마에 매수 넣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이 수기로 많이 했잖아요. 손으로 써서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지가 뭐 그렇게까지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 주문도 한때는 과도기적으로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뭐 전화 주문은 거의 없고 이제 거의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노트북 뭐 이런 컴퓨터로 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이제 거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해졌잖아. 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이. 연결이 다 됐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어젯밤에 있었던 게 우리나라 아침에 싹 새벽이면 들어오죠. 이러면서 이제는 조금은 이 텀이 없어진 거지. 그 시간이 거의 다이렉트로 거의 그 뭐지? 그 접속돼 있다고 그럴까? 그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뭐 어떤 나스닥의 어떤 주식, 기술 주식 중에서 뭐 반도체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 그게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서 삼성전자나 기타 뭐 요번에 뭐 시스템 반도체처럼 뭐 이런 실적이 좋은 주식이 나오면 바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미국장을 보고 미국장에서 어, 만약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시세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실시간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한 뭔가 이 테마주처럼 20년이라는 그런 시간의 갭이 없어진 거지. 이제. 그래서 거의 이제 글로벌하게 서로 같이 움직이는 거지. 결국은 망해도 이제는 같이 망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망해도 같이 망하고 만약에 흥해도 같이 흥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미국장이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뭐랄까 바로 커플링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 시간의 갭이 없이 모든 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그런 변화를 조금 하루라도 일찍 읽어오는 사람은 그 전날 사서 뭔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주식의 환경이 바뀐 거를 조금은 이제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인지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테마주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낡은 그런 방식이죠. 어쩔 수 없이 수익을 안 나오는 그런 회사들을 한번 뭐 해먹으려고. 그 테마주는 항상 이렇잖아요. 이렇게 해먹고 또 이렇게 되고 가다가 또 이렇게 해먹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이죠. 예.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모순들이 있죠. 사실 뭔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 거래를 일으키는 좀 그런 차원들이 있습니다. 테마주는. 하여튼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정도로 갭이 없어져서 좀 뭔가 흥하면 바로 흥하고 망하면 망하고 바로 이렇게 뭔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저번에 봤던 걸 한번 좀 볼게요. 네, 제가 전번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해서 이 차트를 소개했고요. 이 차트를 이제 소개하면서 또 이 차트를 또 소개했죠. 네? 이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설명은 그랬죠. 가치 투자자는 이 적정 주가가 있을 때, 주주 구성을 봤을 때, 주가 상승 시 주주 구성 모형도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모형도는, 이때는 이제 가치 투자자가 자리를 잡고 있고, 이때는 이제 거래를 좋아하는 이제 모멘텀 투자자들이 이 상위 부분으로 갈수록 이렇게 찬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일반 책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주식 관련 책을 쓴다고 하면 이런 내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죠. 이런 내용으로밖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네, 강의는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근데 뭐 새해 첫날이고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 빠져야 이제 지금 얘기해야 될 건 이제 리얼. 뭐 실제. 그러니까 사실은 리얼, 실제 주가 상승 시 주주 구성 모성도.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제가 얘기한 거는 진짜 원론적인 얘기였어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뭐 한 이만큼은 뭐야, 대지주 지분이겠죠. 그죠? 대지주 지분이겠죠. 그죠? 이게 뭐 50%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럴수록 유통 물량은 적어지죠. 네. 그래서 이 대지주 물량이 얼마인지를 체크하는 게 꼭 필요해요. 너무 대지주가 많이 갖고 있으면 거의 주가 조종하는 사람에 막 휘둘리죠. 그래서 사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대지주가 많아도 유통 물량이 너무 적어서 이만큼은 이만큼은 또 누가 보유하고 있죠? 이만큼 세력이죠, 세력. 뭔가 정보를 섭취하고 회사랑 뭔가 연결이 됐든 안 됐든 뭐 연결이 된 경우가 많겠죠. 예, 그랬을 경우에 세력은 여기서 일정 부분의 물량을 쥐고 있겠죠. 그죠? 요거를 이제 뭐 여기서 파는 게 목적이겠죠. 그죠? 근데 뭐 여기서 팔겠습니까? 뭐 한 이쯤에서 팔겠죠. 근데 요 부분, 그리고 이 거래를 일으키는 부분도 엄밀히 얘기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거래를 활발하게 일으킬 수는 없어요. 이것도 역시 이 세력이 일으킨다고 봐야 돼요. 세력이 뭐 주가를 계속 떨구든 계속 올리던 이때부터 뭔가 움직임은 계속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사실은 이 세력의 물량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회사와 그러니까 엄밀히 더 리얼하게 얘기해주면 회사와 관련된 VIP들이 있어요. VIP. 뭐, 친인척부터, 뭐, 납품업자, 뭐, 선후배부터 다양해요, 이거는. 진짜, 왜 그러냐면 제가 이 VIP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VIP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 VIP가 있었다고. 그래서 친인척이겠죠, 거의. 그죠? 친인척이었을 거예요. 예, 잘은 모릅니다. 그 VIP가 또 이만큼 포지션을 잡고. 사실은 개인이 잡을 물량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인이 잡을 물량은 뭐 하여튼 개인이 거래도 일으키겠고 한 요만큼 정도 될까? 여기서 또 개인들도 나눠지잖아요. 개인들도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지죠? 그냥 아주 오래된 그 묵은 주주들 있죠? 안 나가요, 이 사람들은.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죠? 다양하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또 뭐가 있죠? 심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차명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차명. 이것도 역시 회사 물건이죠. 차명을 안 하겠냐 이거지. 이건 이제 차명 물량. 여러분은 내가 이 회사를 갖고 있어. 근데 주가가 오를 것 같아. 임원이고 그래. 근데 이 주식을 안 사겠냐고. 어? 먼 친척이나 차명으로 사지. 이게 사실은 리얼이라고, 리얼. 실제로는 이러한 지저분한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무슨 가치 투자자야. 사실은 내가 구라까지는 아닌데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하면서 알게 된 거지.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 이 VIP는 그러면 이 거래를 많이 하는 모멘텀 투자자들 있잖아요. 모멘텀 투자자들. 네? 모멘텀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의 사실은 이건 아니고 한 이만큼? 거의 이만큼도 더 되겠다. 이만큼 정도는 이 거래를 일으키는 애들은 누구겠어요? 만약에 주가가 상승한다. 주가가 만약에 상승하는 시점이다. 근데 누가 이렇게 일으키겠냐고, 누가. 이건 세력이라고요. 모멘텀 투자자들의 이 거래를 일으키는 그 키움 계좌든 뭐, 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이제
수수료 싼 계좌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러한 그 거래를 일으키는 이 세력들이 하는 거라고. 어차피 모멘텀 투자자의 대부분은 세력이라고, 이 거래를 일으키. 그리고 세력은 이 주가 상승 시 방향성을 잡아주잖아, 방향성. 어디로? 위로. 세력이 없으면 절대로 위로 못 간다고. 얘네들이 조작질을 해서 오재미를 돌리든 통정거래를 하든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거 아니냐고. 이 방향성은 세력, 특정 집단이 없으면 절대로 안 간다고. 여러분들 개미가 이걸 여기서 여기까지 올릴 수가 있겠어?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땐 좀 그렇지. 무지하다고 우리 하여튼 좀 아니야. 그건 아닌 거야. 조작질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일부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일부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단타꾼들이라고 스캘퍼, 스윙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 주로. 그러니까 매매를 주로 하는 사람들 매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왕개미도 있다고 왕개미. 왕개미는 이 세력들은 이 왕개미들을 끌고 가서 여기서 사살하는 걸 좋아해. 왕개미가 좀 받아줄 만하거든. 계속 끌고 가서. 그 왕개미들은 막 10억이든 뭐 50억이든 이렇게 갖고 그 일정 구간에서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지. 사실은 개미들만 여기를 받기에는 엄청난 양 사람들이 필요한데 왕개미들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 물량 받을 때. 물론 받고 왕개미들은 물리면 한 4, 5% 손절을 하겠지. 그럼 손절을 하면 다시 또 손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손절을 부르는 거지. 그리고 이 고점은 누가 만들어? 고점은. 응? 고점은 누가 만들죠? 고점은 뭐 당연히 세력이 매도를 하면서 만드는 거죠. 개미가 매도한다고 고점이 될까? 아니야. 세력이 어디 여기서부터 며칠간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하니까 고점이 되는 거지. 이 고점은 세력이 만드는 거지, 당연히. 그죠? 예. 그리고 얘네들이 털면서 쭉 밀어버리면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이렇게 서로 개미도 던지고 막 이러면서 계속 수급이 꼬이면서 또 이렇게 한번 올렸다 또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는 거지. 그래서 과매도 구간인 여기까지 빼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주식은.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세력주. 세력주는 이런 패턴으로 주주 구성이 사실은 주가 상승 시 이런 모양을 띄어요. 예, 이런 모양을 리얼하게 띈다고 실질은 이런 거라고. 뭐 알아서 그리고 튀어나가는 건 알아서 튀어나가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대형주는 어떻죠? 중대형주? 중대형주는 이 부분 세력이 차지하는 이 부분이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외국인하고 기관. 그리고 여기서 올리는 올리는 이 거래 부분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차지하죠. 얘네들이 이제 끝없이 계속 올리니까. 그래서 이제 중대형주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만약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매수와 매도를 한다면 그래서 방향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파악하기가 쉽죠, 생각보다. 물론 여기에 이제 개인 세력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느 종목을 뭔가 외국인과 기관이 작업을 한다면 개인이 그렇게 힘을 쓸 만한 그러한 건 아닐 거예요. 굉장히 큰 주식일 텐데 개인의 힘은 좀 약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중대형주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중소형주, 세력주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하는 이런 중소형주는 저런 식으로 리얼하게 사실은 주주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러한 리얼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먹고 나오려면 사실은 방법이 없죠. 짱 박혀야 돼, 짱 박혀야 돼. 아주 좁은 구역이지만 짱 박혀야 된다. 그리고 스마트 머니처럼 뭔가 좀 이 짱 박혀서 미리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 횡보 때 좀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팔 때야 뭐 어쨌든 뭐 여기서 팔든 이제 알아서 파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리얼한 그 주식이 상승하기 전에 이런 주주 구성. 사실은 가치 투자자라고 포기를 하지만, 그 포장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정보와 뭔가 올리려는 그런 이제 작전을 하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초반에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거래의 거진 대부분, 대량 거래를 일으키는 거는, 예, 이런 사람들, 세력, 예? 뭔가 작업을 하고 이런 사람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 상승 시. 그래서 이 방향성, 주가 상승의 방향성을 정하는 이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만 모든 주식의 비밀이 풀린다는 거지. 그죠? 얘네들은 단순히 얘기해서 자기네가 매집했던 물량을 고가에 파는 그런 단순한 시스템인데, 이거를 어쨌든 안전하게 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갖은 모략과 게시판에서 막말로 개지랄도 떨고 나름대로 짱구 굴리고, 어? 이 장중에도 막 개지랄을 떨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론 자기네들이 자금도 많겠고 어느 정도 인원이 있겠죠. 주가를 뭐 혼자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여론 파악해야 되고 조작하는 애들도 있어야지. 자금도 관리해야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지.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올려야 될 때는 이 인원들의 밥값과 월급 뭐 이런 거를 계산했을 때 적어도 뭐 여기서 매집을 하려면 하루 이틀은 안 되잖아요. 이런 시간과 이런 그런 인력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뭐 이만큼 올리고 끝낼 수는 없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지만 되는 얘네들은 가야 된다고. 여기서 끝내면 본전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값의 인건비에 그냥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사무실 임대료에 막 여러 가지 나갈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응?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조금 마지막으로 리얼한 걸 얘기를 해드리면, 만약에 물론 저한테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회사 사장님이 주가 조작을 해달라고 왔어. 내가 아는 선수 사장님인데. 이렇게 해서 나한테 해달라고 해서 어디 사무실 잡아주고 뭐 어떻게 하고 다 해준다고 그랬어. 그럼 나도 뭐 기술자를 고용하고 막 그러겠죠. 예? 그러면 제가 이 회사가 뭐 엄청 뭐 호재는 있지만 현재는 매출도 안 좋아. 예? 그럼 제가 이걸 조작하라고 제가 오다를 받았어.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물량을 잡고 일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거지 이거에서 이렇게 해서 안 던지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다가 조금 가는 척 하다가 또 사기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더 뺄 수도 있잖아. 내가 나보고 조작하라 그래도 내가 이 가격에서 매집하고 싶지는 않다고.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톡톡이나 톡톡 던지거나 뭐 그게 큰 돈으로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빼는 거는. 항상 이런 속임수를 줘야지 갈 듯 하다가.
그래서 제가 자꾸 세력의 입장, 올려는 사람의 입장에 포지션을 잡으라 이거지. 응? 만약에 내가 일반적인 생각을 한다면, 주가가 여기 있으면, 호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응? 이건 내 입장이라고,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근데 내가 나보고 조작을 하라 그래도 이거를 택하지. 내가 왜 비싸게 사? 내가 조작하는 놈인데. 아, 어쨌든 밑에서 싸게 사서 어쨌든 그 이상을 바라봐야지. 이해되겠어요? 이 관점의 차이가 주식을 보는 시각 차이에 변화를 주면서 엄청난 차이를 준다고요. 이 얘기를 끝으로 새해, 올해는 좀 이렇게 뭔가 좀 의심도 하고 그러면서 하십시오. 제가 그 표를 얘기하면서 이 표를 보면서 하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유료 회원만 해드릴까? 할까 하다가 뭐 별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다는 거지.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쨌든 변한 건 없죠? 예, 하여튼 올해도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